성인간호 신경계로 가지고 돌아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계는요, 우리 몸에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감각인지를 하는 등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신경계 쪽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특히 이 뇌척수액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쵸? 지주막 하강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뇌척수액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또 가지치기 해서 일단 먼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간호에서 뇌척수액 뽑아내는 검사 이름 뭐였어요? 그쵸, 요추천자였어요. 제가 요추는 3, 4, 5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총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 4번에서 체열을 해요. 그쵸, 요추천자 시행할 때의 자세는 새우등 자세로 해서요. 3번, 4번에서 뽑아내는데 그 요추천자 검체액은요. 우리 대부분 검사를 빨리 검사실로 못 보내게 되면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요추천자를 뽑아낸 그 뇌척수액은 실온 보관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요. 천자 이후에 회복하는 자세 보였죠? 그쵸? 대상자에게 판판하게 눕혀주는 앙와의 자세 유지해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은 지주막 하강에 위치해 있다. 이걸 뽑아내는 검체, 요추천자, 그거랑 가지치기 해서 나가봤습니다. 자, 진압력이라고 해서요, 이제 OT,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과 사물과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사람과 내가 누구고, 사물이 어떤지, 여기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OT, 명료한 진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진압력에 손상이 있다면, 특히 노인간호에서도 똑같아요. 치매 노인간호에서 이제 치매 간호와 관련된 내용이랑 연결이 되는데, 진압력에 손상이 있다면, 진압력에 대해서 인지가 떨어진다면 사람과 사물 장소에 대해서 계속 인지시켜주는 간호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 라고 하면 달력을 보여주면서 아니면 시계를 보여주면서 몇 시인지 몇 월 며칠인지 알려줄 수 있는 간호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자, 신경계 쪽에서 그러면 우리 의식 분류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단계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할 게 뭐예요? 그쵸? 가장 먼저 언어적 자극을 줘보는 거거든요.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언어적 자극을 줘본다. 1차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 중 대상자에게서 신경계를 사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고 물어봐요. 언어적 자극을 줘보는 것들이 되고요. 이 말은 즉슨 결국에 반응 확인한다, 의식 확인한다, 또 반사 확인한다 라는 말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가장 처음 하는 것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신을 인지하고 환경에 깨어있는 상태, 명료하다라고 하죠. 얼러트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졸린 상태, 기면이라고 얘기하고요. 경한이라고 해서요, 진압력에 경한 의식장애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거는 꼭 알자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 어리석은 사람을 stupid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STU가 좀 어리석은 이런 뜻이 있어서 여기 스투퍼다, 혼미라고 하거든요. 혼미.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통증에 피하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해서요. 이 의식 수준 단계에서는 이 혼미는 꼭 알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운수, 혼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뇌압 상승 간호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너무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하셔야 하는데, 이제 머리에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뇌수막염, 그러니까 뇌막, 아까 얘기한 뇌척수액에 염증이 생긴 경우도 똑같고, 뇌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똑같은데, 이렇게 압력이 높게 되면 그 해당 부위를 올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중요한 간호죠. 상체를 15에서 30도 정도 올려준다라고 얘기했었고, 자극되면 안 되니까 절대 안정하세요 얘기했죠. 절대 안정의 개념은 APR, 우리 의학용어로 APR인데 절대 안정 개념 뭐예요? 그렇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라고 해서 의료진이 다 해준다.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과호흡 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머리 압력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혈중의 산소 농도를 낮추게 되면 이제 뇌혈관이 축소를 유발해가지고요. 두개강 내압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호흡을 과하게 시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과호흡 시켜주고, 중요한 거 바이탈 사인 당연히 자주 측정하겠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기본간호에서 다음 중 대상자에게서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거나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확인할 것이 이제 바이탈 사인이 되는 거죠. TPR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수시로 의식 확인하고요. 동공 크기, 그리고 빛사부는 대광 반사까지 해주는 중요한 간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뇌압이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머리를 올려주죠. 그 외에 중요한 체위들 뭐가 있었어요? 그쵸? 쇼크 체위, 다리 올려준다. 그 다음에요. 대부분의 부종이나 환부를 이제 부종 예방하기 위해서 상승시켜주는 자세가 있었는데 응급 쪽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는 환부를 내리는 거. 그런 것들도 특징적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인 두개강뇌압의 3대 증상 제가 구두유라고 보자고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구토, 두통, 유두부종 이 유두는 시신경의 유두라고 얘기했었죠. 꼭 기억하셔라. 3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일단 두개강뇌압의 3대 증상 구두유 그리고요. 임신 중독증의 3대 증상 부담이 너무 높다 해서 고부담 으로 보자고 했어요. 고혈압, 부종, 단백뇨. 그 다음에 당뇨의 3대 증상, 다식, 다뇨, 다갈 해가지고 기억하실 거고요. 기관지 확장증의 3대 증상은 뭐예요? 그쵸? 발작 역행적인 기침, 다량의 3층 객담, 그 다음에 손가락이 곰봉형 모양의 고상지두 이런 것들이 있었죠. 3대 증상이 있고 뭐 4대 증상이 있고 다 기억할 5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만성 두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가장 먼저 뇌종양 의심해 본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뇌 손상이라고 이제 뇌압 상승이 결국 올라간다는 것은 뇌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뇌 손상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성인 간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이런 뇌 손상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특히 이제 저혈당이라고 해서요. 당뇨 환자의 중요한 특히 당뇨 환자는 고혈당도 물론 위험하지만 저혈당도 특히 더 위험하다. 저혈당의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손상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요. 평소에는 복합당질, 그 다음에 당질이 낮은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당을 한 번에 쭉 올려주는 단순당, 특히 대표적으로 오렌지 주스나 사탕 같은 거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특히 언제 먹으면 흡수가 같이 잘 된다고 했죠? 그죠? 특히 철분제, 비타민 C가 많은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또 흡수가 잘 된다고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뇌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손상이나 의식 상태 확인할 때 동공 크기 확인하는 것들 중요한 간호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알츠하이머. 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치매 종류 중에서 특히 혈관성 치매가 많다고 했어요. 노인성 치매가 많다고 했어요. 이 알츠하이머는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를 얘기하는데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제 노인성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일단 노인간호에서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있었죠. 그쵸? 한번 발생하면 잘 낫지 않고 재발이 잘 되고요. 만성화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 노인 나이 그러면 몇 살로 정하기로 했죠? 우리나라에서 65세로 정하기로 했고요. 진단하기가 한번 걸리게 되면요. 이제 처음부터 진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늙어서 아픈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질환 때문에 아픈 건지 초기 진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자, 그리고 모성간호에서는요. 이 노인성 질염이라고 해서요. 모닐리아 질염도 있고 뭐 이런 노인성 질염도 있고 여러 가지 질염들이 있는데 특히 노인 위축성 질염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는 거랑 특히 더 관련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졸중, 우리 중풍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혔을 때는 뇌경색, 터졌을 때는 뇌출혈을 얘기하죠. 막힌 경우 뇌경색, 터진 경우 뇌출혈. 중요한 거 반신마비요. 손상된 뇌의 반대쪽에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 거 얘기하고요. 이 뇌졸중은 특히 발생하고 나서 이제 급성기로 보기 때문에 초기 1에서 3일간은 금식 유지한다. 중요한 금식 유지했던 간호들 뭐 있어요? 그쵸? 객혈 같은 거 있고요. 이 객혈은 특히 중요한 게 흉부에 냉찜질 된다. 그 다음에요. 절대 안정하는 것들 중요한다고 얘기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본간호 이제 반신마비 온다, 편마비 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 뇌졸중 제가 한번 나오면 기본간호에서 중요한 편마비 간호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팡이,
당연히 지팡이 보행할 때는 항상 지팡이가 앞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팡이로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나와요. 지, 건, 그다음 마비된 쪽. 내려갈 때나 평지는 지, 마, 건으로 꼭 암기하자고 했고요. 확실하게 기억할 거는 여기 올라갈 거 하나만 제대로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식이간호도 보도록 할게요. 자, 편마비 환자 식이간호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그쵸.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줄 부분은 당연히 마비를 또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준다고 했고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내려간다. 아까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줄 부분은 마비된 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요. 밥을 넣어주는 쪽. 당연히 건강한 쪽이죠. 그럼 다 먹고 나서 확인해 줄 부분은 마비된 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킨슨병. 원인은 불명이에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놈이라고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파괴돼서 기분 변화가 없다. 무표정이다. 그 다음에요. 특히 안정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안정시 진전 증상 나타난다. 떨리는 거요. 쓸 수 있지만 쓰게 되면 점점 작아지는 소서증 나타난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아까 특히 안정시 떨림 증상이 나타나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 그 떨림은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치매, 여기 중풍, 파킨슨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성인간호에서는 우리 이제 신경계 쪽에 치매, 중풍, 파킨슨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보건간호에서 우리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나라 5대 보험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럼 4대 보험은 뭐예요? 제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4대 보험 건강하게 산채로 고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4대 보험인데 여기다가 5대 보험까지 얘기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면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을 얘기하니까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었죠. 대신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정말 일상생활이 어렵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가사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해당이 되고요. 이 나이 기준은 안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치매, 중풍, 파킨슨 같은 경우는 나이 기준은 안 되지만 해당 사항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보건간호가 꽈락이 많이 나는 과목이니까 이거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비 환자뿐만 아니라 척수 손상, 침상 내에서 오랜 기간 부동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특히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해준다.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피부 간호나 피부 손상 간호들이 특히 더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신경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